안녕하세요. 개수원 UMC입니다. 우리가 리그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구성품 중에 핸디마이크 거치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이라서 책상이나 선반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 퀄리티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성품들이 있긴 한데 다 비슷한 구조라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까 함께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3D 데이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들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대상이 정해지면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어떤 제품의 외형도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기성품의 경우에는 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손쉽기도 하고 실제 사용의 리스크도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그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선반들이 목재이다 보니까 측면에다가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원목일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주로 사용하는 MDF나 자작나무 합판일 경우에는 측면에 나사를 체결하면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빠져버려요. 실제 선반의 두께가 기성품이다 보니까 18mm, 21mm, 25mm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두께에 맞게 끼워 넣는 정도로도 충분히 핸디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양면 테이프로 보강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차후에는 여러가지 두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두께 조절할 수 있는 타입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마이크의 거치대의 형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3D 프린터를 출력을 할 때 특히 FDM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평면에서. 그래서 엄력에 따지면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면은 시작하는 면이거든요. 그 면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면을 기준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프린팅의 퀄리티도 차이가 납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은 3개의 면 좌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XY, XZ, YZ, 그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3D 프린트가 보통 XZ라는 평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D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2D 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형상이 저는 그 외곽의 형상부터 이렇게 대충 잡아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사이즈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편하거든요. 대충 가로는 한 55mm, 높이는 한 40mm. 가상의 라인인 거죠, 사실. 가상의 라인 안에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나무라고 치죠. 선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선반이 있겠죠. 20mm짜리도 있을 거고 18mm 두께도 있을 거고, 그죠? 선반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얇게는 12mm짜리도 있을 거예요. 12mm짜리도 있을 거고 12mm짜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충 볼까요? 12mm짜리의 선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건 대충 제가 15mm 정도. 이 안에 이게 각재의 나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따져보면 25mm짜리도 있겠죠, 나무가. 그죠? 25mm짜리 있을 거고. 이만큼을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나사 스크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단부에서 그 나사를 조으면 높이가 조정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12mm에서 15mm까지를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15mm에서 18mm까지 쓸 수 있는 제품, 18mm에서 22mm까지 쓸 수 있는 제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외관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쓰고 안에 사이즈만 다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크를 이렇게 걸게 되면 하중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영향이 사실 없어요. 제품 자체가 빠지지 않는 거긴 하죠. 근데 물론 이게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하중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받으면 실제로는 여기가 하중이 제일 많이 걸리고 여기도 하중이 걸리는 게 하죠. 응력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을 두껍게 하고 이 부분을 좀 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충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mm? 오케이. 10mm 좋습니다. 제일 작게 했을 때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mm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의 제품이 된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그냥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솔리드 기능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돌출이라는 기능을 해서 이걸 딱 선택하면 이걸 돌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돌출을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그린 스케치 평면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저는 보통 중간 형태 대칭으로 해서 전체 폭 길이를 정해줍니다. 핸드 마이크를 걸 수 있는 적정한 사이즈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30m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30mm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모델링이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부분만 높이를 조절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실제로 또 여기다 이쪽 면을 선택하는 스케치를 그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핸디 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을 임의로 그려보니까 뭐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손으로 그려도 되는데 중심사각형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제일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냐, 이제 뭐 제가 대충 사이즈를 재봤어요. 재봤더니 하단부는 한 5mm 정도면 되고 5mm죠. 요 폭은 이 폭은 제일 좁은 부분이 야외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12mm가 되더라고요. 12mm. 그리고 위쪽 부분은 이제 뭐 또 있겠죠. 그죠? 위쪽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사이즈가 야외수를 기준입니다. 물론 야외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거예요. 20mm 정도 되고 20mm예요. 20mm.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크 하단부 걸리는 부분이 실제로 재보니까 한 13mm 정도 13mm 정도 되네요.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뭐 목각기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4mm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도. 요렇게 선을 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리드 돌출을 해서 이걸 빼주는 겁니다. 살을. 얼마? 실제로 이제 또 이것도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그 노기스 그 핸디마이크 거치대 안쪽으로 한 2.7 정도가 마이너스 되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2.7. 그럼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편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스케치를 또 합니다. 스케치를 그려줄게요. 이게 얼마인지 또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깊이가 한 10mm 정도면 충분하더라. 10mm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돌출을 시키는데 이 부분을 쭉 뺍니다. 뭐 쉽게 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형상은 우리가 3D 프린터를 했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항상 우리가 사출 금형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주조를 할 건지 황금을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되지 않으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대부분 아니겠지만 일부 디자이너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뭐 양산을 해보니까 혹은 양산 단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이 막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해갖고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의 잘못이냐? 글쎄요, 이거 좀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거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싫어하겠죠? 근데 원래 결제 도장 찍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제 도장 찍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디마이크 거치대가 우리가 뭐 가정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경우는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차량용에서 쓸 경우 여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스프링 요철이 있어서 걸어주면 좀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출력을 할 때 이 방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 부분이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물론 서포트를 만들면 하면 되긴 하는데 좀 불편해요. 서포트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청하는 거랑 그 힘을 견디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레진 자체, 필라멘트 자체가 젓가락처럼 나오기 때문에, 프레임 방식은 젓가락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쌓이면 이쪽이 강도가 좋아요. 이 적청되어 있는 구간은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청되면 여기가 잘 쪼개지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놔야겠죠.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레진을 스포트를 쓰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한 0.23 정도를 띄우면 됩니다. 마이너스 7이긴 한데 이 살 두께를 벽 두께를 0.3 정도로 하면 충분히 서포트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스케치 작성을 하는데 동그랗게 돌출을 시킬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또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2.2mm 정도를 띄우면 1.8 정도에서 2mm 정도 띄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리가 아니라 객체로 하는 거죠. 객체에서 얼마를 띄우느냐, 마이너스 2mm를 띄우면 된다, 그죠? 2mm 띄우면 된다, 그죠? 그러면 뭐 되는데, 이거 사실 해보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수를 해서 한번 측정해서 다다닥 만들어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8 정도 되기도 하는데 1.8도 좋고요. 제가 일단 1.8 정도 해볼까요? 조금 뻑뻑하게 넣어볼게요. 1.8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라운드를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 넣었을 때, 그죠? 딱 걸리겠죠? 여기가 또 강도 보강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모델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면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모델링을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고민이 되면 사실 모델링이 재밌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사실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좀 디자인도 조금 우리가 이 R은 FDM 방식에서 잘 측정하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R보다는 못따기, 챔버컷이라고 하죠. 챔버컷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도 여기는 살짝 R을 넣어줘도 됩니다. R을 쓰되 R 라운드는
최대한 작게 쓰라. 이게 FDM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감사합니다.